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입니다. 꿈 얘기,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뭔 꿈이야?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40대, 50대, 60대일수록 정말 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제가 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할까요? 디테일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요, 완전히 이게 나의 꿈이야 라고 꿈을 찾게 된 것은 60대가 돼서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전에는 심플하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엄마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교수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저의 삶은 아니었어요. 비교적 조건이 좋은 직업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병행의 삶을 살아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꿈을 향한 병행의 삶을 살아왔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따라서 현재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모든 분들, 지금이 나의 삶의 출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꿈을 중시하는 그런 생각 방식으로 자신을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자신의 꿈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거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다시 읽었거든요. 정말 좋은 소설이요. 내가 얼마나 페르소나로서의 가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런 소설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정말 감명을 받거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꿈,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거를 꼭 한번 되돌아보시는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할까요? 네, 꿈을 찾는데 기록이 기가 막힌 도구다, 이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시킨 방법을 통해서 자기 꿈 찾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 찾기를 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안 돼요. 이틀 해보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어떡합니까? 1년은 걸려요.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제가 60대인데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 85세 정도까지예요. 그러면 25년을 제가 살 수 있는데 25년의 저의 미래를 위해서 2년을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40대예요. 그럼 몇 년, 40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주관자로서의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꿈을 그려보는 것이라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얘기 못 하시죠. 자, 이제부터 꿈을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는지 메모 기록의 방법으로 꿈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스플리케이션인지 아셨죠? 명시화예요. 명시화를 자주 하다 보면 나의 저기 숨어있는 내면의 욕동이라고 칭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자주 하는 게 방법이에요. 저는 매월 한 번씩 인생 지도를 그려보세요 하고 권합니다. 이 인생 지도는 되게 심플해요. 가운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인생의 꿈, 목표 이런 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를 치세요. 자신의 삶의 영역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대체로 일을 내가 두 가지 정리를 해. 그러면 1A, 1B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가족관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인간관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게 우리 삶에서 엄청 중요하죠. 자기개발, 성장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노는 거 최고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향유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향유 이렇게 해서 박스를 치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종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동그라미 주변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일과 관련해서 내가 뭐 했지? 한 2개나 3개만 자기가 한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걸 찾아서 쓰십니다. 나머지도 다 쓰시는 거예요. 가족과 뭘 했지? 내가 뭘 하고 놀았지? 향유죠. 이거를 우리가 용어로는 as is라고 해요. 현황이죠. 내가 현재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걸 쓰시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그 다음을 to b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as is는 지난달에 내가 한 걸 쓰는 거예요. to be는 한 거랑 상관없이 그 영역에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나만 쓰시기 바랍니다. 얘를 자꾸 쓰시잖아요. 그러면 내면을 들여다보게 돼요. 얘를 1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일 영역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가족과 하고 싶었던 것들, 인간관계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 얘가 한 달 쓸 때는 걔를 찾아서 키워드만 딱 쓰는 거니까 점으로 존재하죠. 얘를 12달 쓰면 어떻게 돼요? 선으로 쭉 보입니다. 그 선이 그려주는 방향성,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성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이것을 수행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 생각하고 또 행위하고 생각하고 또 행위하고 그러면 나의 수행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 수행성에 의해서 쌓이는 방향이 내 자신의 꿈의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버킷리스트 쓰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한국의 버킷리스트는 조금 너무 장난처럼 들어왔어요.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이거를요. 그냥 재미 삼아서 1시간 만에 12개씩 써냅니다. 이거 가짜예요. 우리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면의 욕동을 들여다보고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얘는 꼭 하고 싶어. 꼭 하고 싶어. 얘를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고요. 아주 진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써보기를 권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장난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1시간, 2시간 들어서 쓰시면 답 안 나옵니다. 저는 사실 2주간은 써보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20분씩, 10분씩 이렇게 짬 시간 동안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아, 내가 어릴 때 뭘 하면 즐거웠지? 아, 나는 사실은 사람들이랑 말하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했었네. 아니야, 난 내성적이라서 말이 아니고 내 스스로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나 좋아했지. 아, 나는 길 골목에 앉아서 어린 시절에도 내가 책을 펴놓고 책을 혼자 읽고 하는 걸 엄청 좋아했지. 아, 나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나무가지를 꺾고 뭐 기타 등등 노는 걸 엄청 좋아했지. 기타 등등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릴 때 무엇을 하면 내가 제일 즐거웠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 얘기 꼭 들으시고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얘를 쓸 때도 역시 분류의 신비 생각을 하셔야죠. 버킷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9개를 만들 거야. 그러면 나의 일과 관련된 건 한 4개 정도 만들고 나의 가족과 관련된 거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영역별로 대충 개수를 생각을 하시고 그 영역에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걸 하고 죽으면 너무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쓰시면 버킷리스트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이거 분기별로 1년에 4번 쓰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생 지도 그리기를 쭉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에 방향이 뭔지를 서서히 알게 됩니다. 아이고 교수님 매월 한 번씩 인생 지도 그리기를 썼더니 매일 투비에 쓰는 나의 키워드가 똑같더라고요.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꿈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죠. 그다음에 2번째 케이스는 정말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제가 페르소나 체크 메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면인지 진짜 내 건지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쭉 써보고요. 옆에다가 그냥 페르소나라고 쓰세요. 페르소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게 되게 좋대.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좋대. 이것도 페르소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 시면에는. 그런데 그냥 휘둘리는 거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선생됨. 이런 것들이 윤리처럼 작동을 하거든요. 그것과 자기가 저 내면에서 정말 자유롭게 원하는 것이 일치하면 오케이인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엄마의 꿈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페르소나를 형성시키는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가 부모예요. 특히 엄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르소나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쭉 나열해보고 페르소나 체크를 해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진짜하고 가짜를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바란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페르소나가 아닌 것으로 남은 거 얘를 여러분들 자꾸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 지도 그리기 할 때 영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다채롭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자신이 잘하는 것하고 못하는 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 못해. 예를 들어서 나는 IT 프렌들리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컨텐츠와 IT를 결합시켜서 뭔가 미래를 개척하고 싶은 이런 욕동이 저 안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노트북도 잘 못 다뤄. 그러면 얘가 큰 장벽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잘 못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런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까지 들으면 내가 인생 지도 그리는 것도 그렇고 버킷리스트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정말 진지한 행동이구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까지 해가면서 이걸 반복하면 무엇인가 방향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서히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년 반쯤 했더니 나의 특성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라든지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로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할 직업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번역해 주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앞으로는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하실 때는 제가 권하는 건 정부 사이트 중에 워크넷, 이게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적성 검사하듯이 이런저런 검사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새로운 직종들에 대한 소개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직업 분류표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쭉 나열됐기 때문에 엄청 재미없습니다. 근데 나의 인생의 방향성에 쓴 상태에서 직업명 같은 걸 보면 얘는 꽝, 얘는 꽝, 얘는 되게 관심 있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엄청 재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워크넷 같은 거 이용해서 자신의 꿈의 방향과 직업명을 매핑시키는 작업,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이거 다 뭐라고? 하시면서 뭐 한다고? 메모요. 메모하시면서 내가 12개가 메모가 됐어. 그럼 메모를 보고 다시 복귀하고 얘는 아니야. 3배수로만 한번 만들어보지. 이런 식의 행위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가능한 게 50 플러스 재단, 이것도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50 플러스 재단에 여러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 매거진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안을 보면요, 재밌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가미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건 것 같아. 꿈을 찾았어. 이러면 그 꿈이 최상위에 있고요. 이 꿈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goal이죠. 목표예요. 꿈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가 2개나 3개 있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력을 키우면 되지 하는 게 이제 과제죠. 그래서 이것을 나침판 과제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이 나침판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목표와 과제가 체계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고도의 수준의 이야기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나침판 과제 체계까지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으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록이 되게 중요해. 여태까지 강의 전체가 나에게 확 와닿았어. 심지어는 나의 인생을 새로 써가는 꿈찾기를 내가 해볼 거야. 여기까지 공감이 됐어. 그런데 아이고, 이제 나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지금의 나이, 40대, 50대, 60대 어느 나이 때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내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왜 최적의 시기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